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7일 화요일 MBC 생활뉴스입니다.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 관련 제보를 조작한 것으로 지목된 국민의당 당원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국민의당은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서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 관련 증거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국민의당 당원 이모 씨가 어젯밤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참고인 신분이었던 이 씨를 피의자로 전환해 조사할 필요성이 있고 긴급 체포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누구 지시받고 제보 조작하셨습니까? 이 씨는 준용 씨의 고용정보원 입사 의혹을 뒷받침하는 육성 증언과 모바일 메신저 화면을 조작하고 국민의당 당직자에게 사실인 것처럼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대선을 나흘 앞둔 지난달 5일 당시 문재인 후보 아들 준용 씨의 특혜 취업 의혹에 대한 제보라며 녹음 파일 2개를 공개했습니다. 뭐가 얘기를 해서 어디에 이력서만 내면 된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해서 들었던 걸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 하지만 한 달여 만에 이 녹음 파일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과 아들 준용 씨에게도 사과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혼란을 드려서 공당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앞두고 조직적 공작을 덮기 위한 꼬리 자르기식 사과라며 철저한 배후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뒤늦게나마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라고 직접 언급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MBC 뉴스 서상현입니다. 국민의당이 지난 대선 때 문준용 씨 특혜 채용 논란을 제기하며 증언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을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했다며 조작을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 전 최고위원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 등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 일정 윤곽이 나왔습니다. 문 대통령은 전직 주미대사들에게 자문을 듣고 순방 기간 국정운영 대책을 논의하는 등 막바지 방미 준비에 집중했는데요. 김천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지 시간 오는 28일 오후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해 6.25 당시 장진호 전투기념비 헌화로 방미 일정을 시작합니다. 한미 동맹의 특별함을 강조하는 동시에 우리 대통령께서 가족사와도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상징성을 가지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최하는 만찬과 정상회담 등 백악관 일정이 29일과 30일 이틀간 진행되고 양국 정상은 회담 후 공동성명과 공동 언론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전직 주미대사들은 청와대로 초청해 자문을 구했습니다. 외교 원로들은 문 대통령에게 너무 큰 결과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특히 사드 문제에 대해선 공감대를 표하는 수준에서 답변하는 게 좋겠다는 등 다양한 조언을 건넸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지난 23일 이른바 워싱턴 발언으로 문제가 된 문정인 통일 외교안보 특보와 대북 유화론자인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등과 회동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도 있습니다. 미국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청와대는 다른 외교 원로들과 마찬가지로 자문을 구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천홍입니다.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를 시작으로 6명의 고위공직 후보자를 검증하는 이른바 슈퍼 청문회 위크가 시작됐습니다. 여야는 다음 달 4일부터 2주간 7월 임시국회 개최에도 잠정 합의했습니다. 이문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는 대기업의 편법 상속 등 고의적 탈세와 최순실 씨 은닉재산 추적 등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변칙적 탈세 행위는 국세청의 인력과 자원을 집중 투입해 반드시 바로잡아 나가겠습니다. 한 후보자는 다만 정치적 목적의 세무조사에는 불응할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내일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김영록 농림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29일에는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
30일에는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야권은 김상곤, 송영무, 조대엽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이 부족하다며 사퇴 요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사당 원내대표는 오늘로 6월 임시국회가 끝남에 따라 다음 달 4일부터 18일까지 7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여야 사당 정책위 의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회동에서도 추경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7월 국회가 열려도 추경 처리에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대체로 흐리고 내륙을 중심으로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에서 21도를 기록했고 낮 최고 기온은 포항이 24도, 경주 28도, 영덕 25, 울진 23도 분포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오늘은 식중독 지수가 매우 높아 음식 드실 때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포항시는 상수원 자급률이 50%가 안 되는 외부로부터 물 의존도가 높은 도시입니다. 포항의 젖줄이라는 형산강 물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해 한 해 물값으로 100억 원이 넘는 돈을 수자원공사 등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포항시의 생활용수는 8,383만 톤, 임하댐으로부터 53%인 4,632만 톤을, 형산강 복류수에서 37%를, 오어지와 진전지 등 저수지에서 10%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임하댐 물 사용료로 한국수자원공사에 109억 원, 오어지 물값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 1억 원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임하댐 물을 포항 북구 지역의 수돗물로 공급해 마땅히 돈을 지불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남구 지역 식수원인 형산강 물도 포항시 마음대로 뽑아 쓸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포항시는 형산강 물을 하루 5만 6천 톤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데 반해 수자원공사는 상류에서 10만 톤을 뽑아 쓰고 있습니다. 하천에는 유지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포항시가 요즘처럼 가물 때는 수자원공사에 돈을 지불하고 쿼터량만큼 사와야 합니다. 한 4만 톤 정도가 모자라죠. 이 모자라는 것은 우리 수자원공사를 통해서 안개댐을 거쳐서 톤당 223원 지불하고 그렇게 매일 물 사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포항철강공단이 조성된 뒤부터 지금까지 형산강 물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어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가하천의 물 관리권을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려는 이때 포항시가 형산강 물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지금 그 취수 권한을 다 쿼터를 가지고 있는 수자원공사 측으로부터 그 권리를 가져와서 저희가 형산강 하구의 물을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권리가 확보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국토부가 건설한 부조 취수장을 위탁 관리하고 있다며 포항시와 국토부의 물 사용 협약에 따라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포항과 경주 시민의 젖줄인 형산강, 물은 보편 타당한 공유 자원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경상북도는 8월 말까지 지역 하천 생태계 보전을 위해 환경오염행위 민간합동 특별 단속반을 운영합니다. 다음 달 초까지 환경오염 배출 시설에 대한 자체 점검과 홍보 활동을 강화한 뒤 집중호우와 하천 수위 상승으로 오염 물질 유출이 우려되는 지역을 집중 단속합니다. 특히 하절기 폭염과 가뭄으로 녹조 현상이 발생하는 하천을 중심으로 오염물질 무단 방류업체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는 효자역에서 유성여고까지 폐철도 구간 6.6km에 조성되고 있는 도시숲 명칭을 공모합니다. 공모 신청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대중성과 독창성, 상징성이 뛰어난 2개 작품을 선정해 시상할 예정입니다. 동해남부선 100년 역사를 간직한 도심숲은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도심 재생 사업으로 내년 7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포항시 북구 장성동 휴먼시아 사거리에서 남송 IC 간 1.5km 구간의 도로가 4차로로 확장돼 오는 30일 개통됩니다. 포항시는 34억 원을 들여 기존 차로를 2개에서 4개로 확장하고 영일만대로에서 장량동 방향으로 진입하는 남송 IC 구간도 2개 차로를 추가로 늘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도로 확장으로 출퇴근길마다 정체 현상을 빚었던 장량동 교통 사정이 다소 나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덕에 사는 다문화 가족들이 봉사단을 꾸려 5년째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영덕 행복나눔 봉사단은 지난 24일 영덕 50천 일대를 청소했으며 다음 달에는 3사 해양 산책로 주변을 청소할 계획입니다. 지난 2012년 결성된 영덕 행복나눔 봉사단은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찾아 도배봉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생활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